이번 주 장르가 머니, 장르가 뉴스. 이주앤머니에서는 돈이 몰리고 있는 AI 투자, 그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장르가 리얼리티 돈선 체크에서는 돈선 체커 김도훈 기자가 친환경 차박 휴가를 떠났다고 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장르가 토론이죠. 생각이 달라에서는 인간 대 AI, AI 대 인간. 누가 더 투자 고수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그럼 장르가 뭐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이번 주 브리핑입니다. 지난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까지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늘어나는 가계대출과 불붙은 영끌, 또 비투 수요를 막기 위해 정부가 초강수를 둔 건데요. 당장 시장에서는 6억 대출 규모로는 살 수 없는 매물들의 문의가 뚝 끊겼다고 합니다. 전례 없는 초강력 대출 규제에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과연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K콘텐츠의 글로벌 신화를 이룬 오징어 게임 시즌3가 공개되자마자 관련주가 급락했습니다. 시즌제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라는 호평이 쏟아진 건데요. 위축된 투자 심리와는 달리 공개 첫날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그 마지막 게임에 여러분도 참여하시겠습니까?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로 올해 상반기 미국과 중국 수출이 일제히 줄었는데요. 하지만 6월 들어 반도체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자동차 수출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상반기 총 수출액은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하반기는 어떨까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가 하반기 수출을 크게 좌우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같은 음식인데 배달을 시키면 더 비싸다? 이중 가격제 한 번쯤 모두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요즘 이중 가격제를 적용한 외식업체가 늘면서 서민들의 부담도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배달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서울시가 공공배달 플랫폼 자체 배달 서비스 땡배달을 시작하면서 소비자와 점주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땡배달 도입으로 기울어진 배달 서비스 시장의 균형이 다시 맞춰질 수 있을까요? 뉴스처럼 발빠르고 교양처럼 풍부하고 리얼리티처럼 생생한 경제 이야기.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혁수루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으런 버핏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장르가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오늘 함께할 경제 선생님 두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영화 같은 경제 뒷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야기꾼 곽상준 부장님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뉴스가 빵빵 터져서 가슴을 졸이게 되는데요. 저는 가슴이 쪼그라들다 못해 지금 심장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저희 장르가머니 녹화할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지금 방을 빼야 되는 상황이라서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네네. 지금 갑자기 아이고.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가 생겨서 집을 못 살 것 같아요.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예, 좋은 소식이 좀 듣고 싶었는데, 네, 박수동 평론가님. 네. 이번 주 돈 되는 정보 2주의 머니. 2주의 머니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말이죠. 네. 저희가 1회 할 때 혹시 어떤 주제 다뤘는지 기억하세요? 저희 그때 굉장히 많은 수식을 얘기를 기르시면 안 되죠. 어. 1회를 늘 기억하셨어야죠. 굉장히 일회인지는 많은 모르겠지만 뭐 연금 얘기도 했었고 관세 얘기도 했었고. 저희가 1회 때 했던 주제를 기억하셨더라면 참 좋았을 뻔한 주제. 그 주제를 오늘 다시 심층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미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 사용하고 있는 거? 네, 뭐 있지? 휴대전화? 네, 바로 AI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진짜 다뤄볼 주제는 AI 투자 100조 시대.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때 AI주를 좀 샀어야 했어요. 한두 종목이 아닙니다. 그때 샀어야 했어요.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지금도 늦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이미 조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됐어. 네.
AI 투자 100조 시대. 말 그대로 정부가 100조를 투자한다는 겁니까? 네, 정확하게는 AI 산업에 100조가 투자된다라는 계획인데 네. 그 100조를 정부가 전부 다 정부 돈으로만 투자한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민간 자본도 참여해서 총 100조 이상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이고요. 그 민간 자본 안에는 우리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국민 펀드 요것도 조성해서 이 모든 자원을 다 합치면 100조 이상 만든다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구성된 정부 내각 AI 내각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네, AI 내각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에 새롭게 기존에 없던 수석 자리가 생겼는데요. 이른바 AI 수석입니다. 오, AI 수석이요. 예, 앞으로 정부가 나아가야 될 AI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를 아예 새롭게 마련했는데요. 민간에서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을 역임하셨던 하정우 센터장이 AI 수석으로 자리를 옮겨서 정책을 총괄하게 됐고요. 또 주무부서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이분도 LG에서 AI 사업을 총괄하던 민간 최고의 전문가세요. 이런 분들이 정부의 정책과 전략을 총괄하는 자리에 곳곳에 포진해 있다 보니까 사실상 AI 정부, AI 내각 이렇게 불려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AI에 힘을 싣는 이유는 그만큼 급하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100조를 쓰는 게 정말 어마무시한 돈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문과 출신이라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니까 당연히 AI도 앞서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가 봐요. 앞서 있는 거는 분명히 맞죠. 그런데 이게 미국이나 중국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기초망은 깔았지만 집을 짓는 건 아직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이 AI의 집을 지어줘야만 다음 단계로 진도가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지금 기업이 국가 단위보다 큰 사이즈가 지금 미국에서 출현했죠. 미국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정도는 웬만한 나라의 GDP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커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 AI에 집중하면서 소위 말하면 몰빵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AI의 자원을 모두 흡수해 간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하고 좀 다른 게 옛날 초고속 통신망 같은 경우는 그냥 구리선 열심히 깔으면 어느 나라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반도체 칩이 없으면 못하는데 이쪽에서 모두 다 입도 선매하듯이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렇게 가격이 오른 데는 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이게 시간 싸움이라는 걸 알고 기다려주지 않고 비싼 가격에 그냥 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어마무시하게 커졌는데요. 이 진입 장벽이라는 건 웬만한 국가는 할 수 없는 강력한 가격 진입 장벽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드는 최신형 칩셋 하나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엔비디아의 최신형 칩 얼마일까요? 1억? 훨씬 넘습니다. 예, 그것보다 훨씬 비싸요. 칩이 1억이 넘는다고요? 그럼요. 칩셋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대단히 큰 기업이잖아요. 네. 네이버의 규모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이야.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좀 도와줘야 되고 사실 필수적이고 매우 급하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IT 그러면 한국이 최고 아니야? 네. 우리는 뭐 최첨단 산업에서는 늘 앞서 왔어.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최근에 한 3년 정도 이 AI 붐이 일어났는데 이때 안타깝게도 우리가 따라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낸 그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AI 경쟁력 6위 정도를 평가받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나 스탠포드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10위권 정도를 쳐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우리가 좀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AI 관련해서 우리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따라잡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AI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것 같은데 그동안 민간에서는 좀 어려웠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AI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90년대 이후에 만들었던 온라인 상에서 만들어낸 그 모든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로 집약해내는 사업이 AI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막대한 네. 정보를. 그렇죠. 예, 그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AI가 시작된 거예요. 그걸 이제 구조화하는 사업이 AI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화하는 사업을 하려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재료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 못했고 지금 진입이 좀 늦었다.
그렇다면 민간이 하기 어려운 투자를 이제는 정부가 해줄게 라는 게 이번 100조 시대의 공약의 핵심이에요. 칩이 그렇게 비싸? 그럼 우리가 대신 사줄게. 그래서 5만 장 정도의 GPU를 사서 한 곳에 딱 모아놓고 우리가 한 번에 AI를 개발하자. 그 다음에 그 성과물을 우리가 나누면 된다. 이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소버린 AI 같은 시스템도 딱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걸 가지고 근데 소버린 AI가 뭐예요? 뭘로 버린 동생인가요? 소가 버린 AI 요거 아니고요. 예, 예. 예. 영어입니다. 영어 소버린. 예, 소버린. 주권이란 뜻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챗 GPT 들어보셨죠? 네네. 네. 근데 또 구글이 만든 제미나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다 뭐냐? 남의 나라 AI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권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우리 AI를 가져야 한다라는 게 소버린 AI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네네. 야 그런데 이미 우리가 늦었잖아. 그리고 이미 글로벌리하게 앞서가 있는 챗GPT나 이런 거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 소버린 AI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AI를 꼭 개발해야 돼? 라는 사실은 반문이 있었어요. 네네. 사실은 국방, 의료, 교육, 공공 같은 정말로 중요한 섹터 이쪽에서 만약에 우리의 AI를 만들지 못하고 다른 나라 AI 종속이 된다면 우리의 국방 정보가 막 흘러가도 괜찮을 건지 또는 전 국민 의료 정보가 외국으로 막 나가도 괜찮은 건지 우리의 수많은 공공 데이터가 공짜로 외국에 넘어가도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AI를 갖는 것이 정말로 필요해 라는 요게 바로 소버린 AI고 그쪽으로 확실히 가자 이렇게 정부가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소버린 AI로 가는 길이 우리나라 주권을 지키는 길인 거네요.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 소버린 AI 관련주들이 많이 오른 건가요? 네,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이라는 사물을 보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현실과 기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AI와 관련해서 돈 버는 건 아직 하나도 없는데 주가가 먼저 올랐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이 중에서 나중에 옥석이 가려질 겁니다. 예, 진짜로 제대로 AI 하는 기업과 껍데기만 있었던 기업, 그렇지 않은 기업 이런 것들이 나눠질 거예요. 와, 처음에는 이 100조라는 게 정말 큰 돈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네. 아까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 하고 있는 AI 산업의 규모를 들으니까 이 돈을 정말 알차게 알뜰하게 잘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 돈을 쓴 만큼 효과를 보려면 어떤 걸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부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재들을 잘 끌어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의 AI 인재들은 외국으로 다 빠져나갔다. 이 부분들은 정부와 기업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대목 아닐까 싶습니다. 인재 모집이 먼저 인재가 필요하군요. 필요하다. 네. 아, 평론가님께서. 네, 예를 들어 정부가 100조를 모았어. 어느 기업에게 일단 몰아주겠어. 그래서 그 기업이 정부의 또 민간의 지원을 독점적으로 받아서 혼자 잘 성공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상 그 회사 하나만 잘 되는 거고 나머지 그 성과물이 밑으로 흘러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특혜가 한두 기업으로 쏠리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한두 기업이 LLM,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수많은 회사들이 같이 살아가고 우리 국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큰 생태계 산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요걸 좀 저는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같은 이 초보 또 게다가 개미 투자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예, 어떤 상상력이 필요하느냐? AI가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파생되는 산업이 무엇인가? 지금 당장은 전력. 그럼 전력이면 전력만 발전소만 있나? 전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전력망 관련도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AI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단은 무엇가 될 건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람을 대체하는 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 뭐가 될까요? 로봇. 이런 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AI 산업의 생태계의 시작부터 끝이 어딜까? 이걸 놓고 하나씩 쪼개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쪼개기 전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쪼개야죠. 네. 예. 예를 들어서 일단 AI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반도체. 네. 반도체. 칩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업체가 칩 관련해서 세계 대장주가 하나 있죠? 네. 이런 거 하나 챙겨보시면 되고
그 칩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데이터 센터가 일단 구축이 돼야 되죠. 네. 데이터 센터 업체 어딜까? 요거 하나 또 팁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칩을 몰아주고 이거를 통해서 한국형 소버린 AI를 만들어라고 할 때 만들 수 있는 회사 한두 개 정도가 벌써 딱 떠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다 칠게요. 그 만들어진 한국형 AI를 놓고 이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개별 AI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네. 자동차의 AI가 접목되면 뭐가 될까요? 아, 자율주행. 가전에 AI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로봇 청소기. 이야. 또 수많은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핀테크 회사들. AI가 접목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회사들까지 줄줄이 이렇게 하나씩 발전 단계별로 쪼개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전부 다 AI가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 범위 내에 있다. 일단 우리를 AI가 대체하지 않게 좀 네. 조심을 하면서 네, 조심을 하면서 헛소리하는 거는 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예. 이 투자가 쉽지 않은 만큼 정책도 사실 쉬운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이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우리 모두가 바람을 하는 대로 좀 착착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짜로 AI 최강국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또 민간인의 한 부분으로 또 조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부터 5주간 골드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자, 1주차 이벤트 애칭이 뭐니? 구독자 애칭 아이디어를 뽑는 이벤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당첨자는요. 머니언즈 애칭을 보내주신 피자 호빵님 축하드립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축하드립니다. 네, 골드바 반돈을 놓쳐서 아쉬우시다고요? 네, 바로 이어서 2주차 이벤트 들어갑니다. 바로 퀴즈가 머니인데요. 저희가 오늘 방송을 마칠 때쯤 퀴즈를 하나 낼 겁니다. 그 퀴즈의 정답을 맞히시면 됩니다. 참 쉽죠? 네, 퀴즈는 오늘 방송에서 나온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특히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곽상준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한 주간의 기업 이슈를 전하는 돈선 브리핑 먼저 시작합니다.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한 중국 관광객. 그와 동시에 마스크팩 수출이 142%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K뷰티의 위상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기존의 제주에만 적용되었던 중국인 관광객 비자 면제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K패션, 뷰티, 관광업계 모두 벌써부터 늘어날 수요를 대비 중이라고 하네요. 한류 열풍을 타고 해외 MZ세대 사이에서 약과 꿀떡, 호두과자 등 한국 전통 디저트 또한 인기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먹방 영상이 공유된 덕분인데요. 식품업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외 판매를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K-디저트의 글로벌 인기, 반짝 관심이 아닌 꾸준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전 세계 수소 전기차 1위! 수소의 진심인 현대자동차가 수소의 친환경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없이 물만 배출하는 수소 모빌리티의 여정에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문구로 다양한 분야 유명 인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 태그를 활용하면 누구나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니 수소가 뭐고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이어지는 돈선 체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 돈선 체크 코너입니다. 네, 오늘의 돈선 체커 김도훈 기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현장을 찾아가는 돈선 체커 김도훈입니다. 아, 돈이 이렇게 흘렀군요. 아, 예.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집에도 돈이 좀 이렇게 흘렀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돈선 체크 어떤 내용인가요? 네, 벌써 7월이잖아요. 이제 네. 이제 벌써 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름 휴가가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름 휴가 계획 다들 세우셨나요 벌써? 어제 막 세우고 있어요, 저도. 아, 저도 이제 아이를 데리고 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여름 휴가를 가려니까 좀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할 게 훨씬 더 많아지겠죠. 네.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죠? 혹시 오늘 뭐 휴가 가서 돈 버는 방법, 아니면 돈 버는 휴가지 뭐 이런 거 알려주시는 겁니까? 쌓이면 돈이 되죠. 길게 장기적으로 볼 때요. 분명히 될 겁니다. 바로 친환경 컨셉트 여행인데 이게 바로 제가 오늘 가져온 키워드입니다. 친환경 콘셉트 여행. 요즘 이 가치 소비를 중요시하는 트렌드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친환경 컨셉 여행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 그래서 친환경 차박을 다녀왔습니다. 차랑 친환경. 사실은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진 않거든요.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진짜 심각하시네. 지금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무슨 소리야 갑자기? 월요일 아침에 할 일이 태산인데 무슨 휴대폰은 오늘 쓰시면 안 되거든요.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고 이건 저희가 좀 끄겠습니다. 휴대폰도 제출해야 돼요? 핸드폰도 뺐더라고요. 몸만 가시면 돼요. 몸만 가면 된다고요? 네, 저희가 다 준비해놨어요. 이 차요? 네, 이 차에 필요한 물건들은 여기다 실어놨어요. 여기서 잘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거를 오늘 이 차를 공간이라고. 근데 이걸로 생각하시고. 이 차로 밥을 다 해먹고 그럼 이게 숙소네 오늘. 네, 오늘의 숙소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환경만 오염시키지 않으시면 돼요. 그게 단 한 가지 조건이고 그래서 저희가 수소차를 준비했어요. 아. 아니, 김동 기자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소 전기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입니까? 보통 수소 전기차랑 일반 순수 전기차가 있는데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건 둘 다 같아요. 근데 쉽게 말해서 밥을 수소로 주냐 전기로 주냐 요 차이겠죠. 수소 전기차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고 전기차는 말 그대로 코드를 꽂으면 배터리에 충전을 시켜서 그 힘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공기 중에 산소를 끌어와서 차에서 미세먼지까지 걸러내기 때문에 이게 달리는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와. 그렇군요. 배기가스도 안 나와 이산화탄소도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아는 가솔린, 디젤,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게요? 일단은 인천 쪽으로 네. 을왕리나 무의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수소차라 충전이 좀 걱정이긴 한데 잠깐만. 충전소. 수소 충전소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과연 갔다 올 수 있을 것인가? 못 갔다 오면 난 차 버리고 집에 택시 불러서 가자. 니들은 말 안 들으면 새우잡이 배에 팔아 넘길 거예요, 까나리 배. 아, 이게 지금 인천공항 쪽을 찍어 놓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충전소가 지금 다 왔다고 알려주네요. 네, 오. 충전을 해야 되니까. 아까 내비게이션에 수소 충전소가 다 뜨나 봐요. 맞습니다. 목적지를 검색을 하면 가는 길목에 있는 수소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몇 킬로가 남았는지를 다 알려줘요. 보통 기름을 넣으면 리터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킬로그램으로 들어가네. 한 3분 됐나? 3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이야. 전기차는 30분 이상은 걸려야 되죠.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절반 정도 있었는데 27,500원. 예. 리터에 한 1,100원? 여기 써 있는 대로 1,100원이니까 2.5kg 넣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27,500원이네요. 보겠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와, 741km요? 741km면은 서울 부산이 400km니까 야. 사실상 거의 한 번 충전으로 왕복이 가까운 그런 정도는 맞아요. 원래는 가득 충전하면 720km 정도 간다고 나오는데 네. 주행 환경에 따라서 더 나오기도 하고 덜 나오기도 하는데 저기 계기판에 보시면 평균 요 정도, 최대 이만큼, 최저 요만큼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옵니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휘발유 한 번 넣어서 가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겠는데요? 네. 드디어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이제야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휴가 갈 줄 아셨나 봐요. 아, 저 선글라스는 언제 준비하신 거? 여름이라. 평일에 회사에 안 있고 놀러 나가니까 좋으시죠? 아우 너무 좋네 진짜. 너무 좋네 진짜. 아우. 우와. 오 멋있다. 대박이다. 함께 떠나자. 진짜 바다가 가까이인데? 야야야야 바다. 아 여기 바닷가 앞인데 소나무 숲도 있고 되게 좋은데요? 네, 그늘도 딱 적당히 져 있어서 여기 저 뒤에 봐봐요 저기 바닷가. 여기를 오늘 자고 갈 숙소로 정했습니다. 이게 바닥이 아 의자인가 보다.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새소리 막 들리고 이너 피스, 내면의 평화. 책을 거꾸로 읽으시네요. 그러니 저도 그걸 봤거든요 지금. 예. 뒷장부터 앞장으로. 표지가 거꾸로 돼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네. 주무시는 건가요? 아, 책을 수면제로 활용하셨군요. 언제부터 선배 잤어? 한 20분 된 것 같은데. 여기 안 더워. 근데 아까 에어컨 틀고 주무시더라고요. 오 시원해. 바람이 나오네. 부럽다. 살짝 잔 것 같은데 한 3, 40분 잔 것 같은데. 슬슬 해볼까? 아, 지금 자유 저렇게 네, 뭐 다 장을 봐서. 비닐봉지, 지퍼백, 일회용 용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구워 먹죠? 이렇게 하는 건가? 야 전기 그릴에 전기 레인지까지 콘센트 버튼이 있어. 아, 거기다 꽂으면 되대. 우와. 어? 저 V2L이 뭐예요? V2L이 뭐냐면요. 전기차 외부에다가 가전제품을 꽂아가지고 전력을 공급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집에서 전자제품을 사용하듯이 쓸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이게 거대한 보조 배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움직이는 보조 배터리. 환경 오염 물질이 확실히 좀 적겠죠. 아무리 고기를 태우면서 나는 연기는 유해가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야외에선 다수 이제 숯불로 하거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데 이게 다 전기로만 이용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숯불을 피우는 것보다는 전기를 이용하는 게 고기를 일회용품이 아니고 이렇게 밀폐 용기에다가 직접 이렇게 담아오는 것도 사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긴 한데 지구를 환경을 생각한다는 게 기후변화를 생각한다는 게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분명히 귀찮다는 이유로 번거롭다는 이유로 안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네. 나부터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친환경 여행인데 직접 해보시니까 불편함은 별로 없으셨죠? 이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49시간? 49시간. 49시간 정도의 전기를 쓸 수 있다고 나오는데 다른 전기차보다 훨씬 전기를 많이 쓸 수 있다고 하고 제가 아까 얼핏 들어보니까 서울 시내 한 가정집 평균 가정집 한 달 동안 쓰는 전기 사용량의 40%를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이동하는 숙소잖아요. 전기도 얼마큼 쓸 수 있고 그래서 혼자나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전기만 이용해갖고 그 가까운 근교면 충분히 아주 매력 있는 차박의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핸드폰 없어서 불안하진 않으세요? 지금 휴대전화를 빼앗긴 지 약 8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처음에 좀 불안하고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한 6시간, 7시간 지나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할만한 것 같아요. 네. 그럼 하루 정도는. 저녁에는 휴대폰을 돌려드리려고 했거든요. 아이고, 네네. 이거 근데 내일 아침에 주면 안 돼? 내일 아침에? 부재중 140. 와. 오늘 저희 선배 그래도 퇴근 시간까지만 아니 붙여놓은 건데. 집에 가지 마요 다 같이. 그래, 저희는 이제 퇴근해야 되니까. 가긴 어디. 이 정도면은 일하신 게 아니라 그냥 푹 쉬다 오신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근데 확실히 친환경에 대한 관심 자체가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와 환경기구에서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쓰는 금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2천억 달러, 우리 돈 270조 원이라고 합니다. 270조 원. 270조 원. 수소 전기차의 연료, 수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수소의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수소는요, 일단은요, 적은 양으로 큰 에너지를 냅니다. 수소는 지구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석유나 이런 것처럼 내가 가져야겠어, 우리나라로 가져와야 되겠어라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화적인 에너지입니다. 물과 공기만 있으면 다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수소차와 수소 인프라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참 자랑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강원도 동해 삼척 포항 쪽에서 수소 특화 단지를 조성을 해서 수소 산업 생태계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서 수소 전기차에 대한 어떤 패권 경쟁에서는 우리나라가 당연히 앞장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석유나 가스를 태워서 가는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언젠간 끝나게 되겠죠. 그 다음 인류는 어떤 차를 타게 될까라고 할 때 현재 전기차 방향이 하나 있고 수소 전기차 방향이 하나 있는데 수소 전기차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더 키우고 발전시켜서 잘하면 세계 표준 모델,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가 우리가 될 수도 있죠. 네. AI 때 약간 속상한 거 지금 조금 네, 좀 기분 전환됐습니다. 네, 기름 한 방울 없어도 달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세상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설레는 정보 또 도움되는 정보 전해준 김도훈 기자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코너입니다. 장르가 토론, 생각이 달라 코너입니다. 미래의 재테크, AI가 인간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두 전문가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직접 보시죠. 오키나와가 내게 남긴 것. 남친 여친.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KGM 하이브리드. 고요하지만 다이나믹한 퍼포먼스. 충전 없는 전기차처럼. 액티언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 실시. 얼음 정수기의 기준을 높이다. 아이스트리 플리. 스톤 텍스처 디자인으로 공간을 빛내고 아로 멤브레인 정수로 깨끗함을 더하니까. 얼음 정수기는 역시 청운 아이스 아이스트리 플리. 저 여럿이 가면 안 돼?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장르가 뭐니 아주 논쟁적인 순서죠. 내 말이 맞다고요. 아이 내 말이 맞다니까요. 아하 글쎄 내 말이 맞다니까요. 경제 코스들의 치열한 머니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만 보면 몇 초 안에 답을 척척척 내놓는 인공지능 AI. AI에게 궁금한 것을 묻고 답을 받고 심심할 땐 말동무도하는 일이 흔한 일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AI가 나의 자산 관리, 재테크 관리도 해주고 주식 투자 조언도 해주지 않을까 상상해 본 적 없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미래의 재테크, 언젠간 AI가 인간을 넘어설 수 있을까?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님 그리고 슈카월드 코믹스의 알상무 오동석 팀장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하면 뭐 SF 영화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일단 두 분은 앞으로 이런 AI가 나오면 참 좋겠다 하고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지금 AI 쓸 때도 최고의 포인트는 결국 인간이 AI 왜 쓸까? 포인트는 날먹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날먹이요? 네, 날로 먹는 거. 날먹. 네, 날로 먹는 걸. AI에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날먹. 특히 어떤 부분을 많이 날로 먹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이제 궁금합니다. 뭐 네. 일을 할 때 아니면 네. 리서치할 때 분석할 때 이럴 때 예전에는 제가 자료 다 찾아야 됐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AI한테 시키죠.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람이 사장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 역할을 해서 예전 같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사람한테 주면 사람에게 엄청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AI는 대놓고 야 있다고야 왜 제대로 해 이러면 해줍니다. 네, 그것도 새벽 2시에 시켜도 해줘요. 참고로 제가 생각할 때 날먹의 최대 피해자가 우리 알상무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은 제가 원래 실은 오늘 나온 이유가 네. 특히나 우리 알상무님 제가 광팬입니다. 광팬. 네네네. 네, 항상 이제 슈카월드에서 항상 이제 보고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그러실 텐데 네. 슈카님이 이분을 날먹으로 쓰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본인이 날로 먹으시려고 이제 열심히 쓰고 계시는데 이 날먹의 피해자로서 AI를 더 날먹으로 쓰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AI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네. AI에 대해서 제가 당한 입장이다 보니까 저렇게 날먹을 해주셨죠.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MBTI가 F거든요. 그래서 저는 AI가 부려먹는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허드렛일을 하는 부하 직원이 아니라 그거는 약간 친구로서. 너무 이제 기계적인 사고 방식이죠.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제일 위험한 사고입니다. 왜냐면은 친구가 더 위험합니까? 왜냐면은 이게 사람처럼 느끼기 시작을 하면 네. 나중엔 인간하고 얘기 안 합니다. 맞아요. AI하고 얘기하고 AI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립되는 거군요. 그렇죠. 뭐 그런 관점에서 오늘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AI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나 재테크를 누가 더 잘하게 될까요? AI일까요? 인간일까요? 하나, 둘, 셋! 인간. AI. 역시나 갈려버렸습니다. 예. 알상무님은 인간을 골라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는 약간 예술의 영역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공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보시면 투자 의사결정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보시면 돈 버는 사람과 돈 잃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왜 계속 잃느냐? 돈을 잃는다고 하면서 저를 지칭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제가 진짜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예. 돈이 이렇게 가네요. 만약에 AI가 정말 좋은 투자 방법이었다면 이미 거의 몇 개의 AI가 모든 금융시장을 다 점령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도 굉장히 잘하는 투자자들 보면 인간이죠. 네. AI가 아니고 챗 GTP 몇 호 이런 게 아니고 레이 달리오가 나와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인간이 AI보다 더 투자를 잘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그 지혜를 AI를 활용해서 잘 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레이 달리오 얘기하셨지만 챗GPT한테 네. 레이 달리오의 투자 스타일을 주고 그 스타일대로 나도 투자하고 싶어 하면은 아이디어를 주거든요. 네. 그게 파생된 아이디어를 또 제공해 주니까. 그렇죠.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냐라고 할 때는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일반 투자자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상무님처럼 정말 하루 종일 주식 정보도 보고 컨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잘하시겠죠. 하루 이틀처럼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는데 예를 들면 저처럼 뭐 원래는 뭐 투자 전문가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일반 일을 하시면서 이런 분들이 뭔가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내가 이제 수익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이 과연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의 정보와 지식으로 올바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걸 제가 이제 조금 실제로 많이 공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2024년쯤에 아 그래 나도 투자를 한번 해봐야겠다. 아, 마음 먹으셨군요. 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마이너스 30%를 보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게, 야, 이거 나는 투자는 말짱 꽝이구나 이랬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좀 괜찮습니다. 요즘에 다시 회복을 좀 했습니까? AI랑 같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AI가 좀 보조를 해주니까 네. 달라졌습니까? 네. 결과물이? 예를 들면 저는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로 이거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건데 네. 특정 뉴스 기사를 줘요. 그럼 그 특정 뉴스 기사의 내용을 보고 너가 이 뉴스와 관련된 주식들이 뭐가 있는지 일단 종목을 뽑아달라고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이 뉴스를 통해서 긍정적인 의견인 주식하고 부정적일 수 있는 의견을 주식의 리스트를 뽑아줘요. 그렇게 하고 나서 중요한 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타이밍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 자체를 캡처를 해가지고 네. AI 중에 또 이제 여러 AI 모델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많이 쓰는 AI 중에 투자자라는 쪽은 그록이라는 녀석이 있거든요. 네. 이 녀석한테 제가 캡처를 해서 내용을 줘요. 그럼 정말로 저만의 주식 애널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얘가 의견을 줍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제가 시행을 해봤거든요. 플러스 뭐 엄청 큰 수익은 아니지만 네네. 꽤 괜찮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지금 내고 있어요. 아니 이러면 무조건 AI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자가 네. 지금 약간 이쪽으로 기운 것 같긴 합니다. 네. 사실상. 실제로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이 바로 전 직장에서 네. AI를 통해서 막 코딩하고 딥러닝하고 한 500개 만들어서 네. 레이싱을 시켜요. 제일 잘하는 애를 뽑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걔들을 선수로 이제 내보내는 거죠. 금융시장에 우리 대표 선수를 내보내요. 갑자기 시장이 바뀌어요. 막 미사일이 날아가고 관세가 부과되고 그럼 이 선수들은 그 시장에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이 선수들이 처음 겪어보는 일이군요. 학습한 시장은 이거 뭐야? 미사일이 왜 날라와? 그리고 적응을 못 해요. 네. 그럼 이 선수들이 잘 벌다가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왜냐면 AI는 고통을 몰라요. 아, 이게 인간은 가장 손실이 나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인간은 손실이 나면 이러거든요. 아, 괴롭고 힘들고. 반출하는 걸 해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한 건가? 후회도 하고. 네. 그래서 팔기도 하고. 다이어리도 쓰고 좀. 물어보기도 합니다. 네. 내가 팔아야 돼요? AI는 안 물어봅니다. 계속합니다. 그냥 이거 내 돈도 아닌데 뭐 난 계속해요. 내가 할 길 간다. 네. 뭐 내 돈도 아닌데 그냥 막 써제끼는 거예요. 아니 난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네. 그 우리 이런- 계약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이런 AI가 가끔 나와요. 막 네. 하는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루만 안 보면 다 손실 날 때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내가 학습시켜서 키운 애잖아요. 뭐라고 하기도 좀 곤란해요. 내가 맡긴 건데 어떻게? 얘는 자기가 태어난 대로 하고 있는데 야, 너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면 대화를 하거든요. 너 왜 그러니? 좀 팔아야 되지 않겠는데 AI는 대화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AI를 쓰는 게 좀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개인 관점에서 특히나 이제 저처럼 고통을 내가 지지 않고도 투자에 도움을 받거나 투자의 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AI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보통 이 AI로 투자한다 그러면 저처럼 뭔가 AI와 함께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른바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거거든요. 한국 주식 중에서 좀 성장세가 높은 거에 투자하는 로보 어드바이저, 그러니까는 일종의 이제 투자 대행을 하는 AI가 최근에 1년 수익률이 한 35% 정도까지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맡겼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됐을 때 왜인지도 안 알려주고 네. 생각보다 운영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수수료도 많이 떼가는데 그럴 거면은 그냥 내가 AI한테 맡겨가지고 얘가 이런지 왜 나한테도 설명도 해주고 운용 수익에 대한 수수료도 좀 적게 띄고 이런 거 쓰겠다라고 하는 수준에서는 지금 로보 어드바이저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 수익률로 봤을 때 물론 성공한 사례 기준으로 아, 요거 게임이 될까요? 하지만 요거 될까요? 하지만 요즘 한국장에서 네. 30%는 네. 명함도 못 내밀죠. 일주일에 200% 먹는 사람이 쭉쭉 올라가는 수두룩한데. 시대. 요즘에 네. 여의도 가보셨습니까? 여의도 너무 행복해요 지금.
그 네. 많이 좋아지셨죠. 저도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AI는 여기서 좀 팔아야 되지, 차익 실현해야 되지 이러면서 35%밖에 못 먹은 거예요, 1년 동안. 그거 하면 바로 잘립니다. 펀드 매니저고. 1등은 될 수 없어. 친구 사이 왕따예요. 네. 하루에 30% 오르는 주식이 허다한데. 그죠? 이건 인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들끓는 인간만. 주식은 욕망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AI한테 욕망이 없어요. 심어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얘는 욕망이 너무 커. 그래서 지나쳐. 절제가 안 돼. 네. AI 투자는 약간 차가운 콜드한 투자를 해요. 따박따박 올라가는 거 좋은데 재미가 없어요. 원래 투자하는 게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투자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닌가요? 돈 벌려고 하긴 했는데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면 네. 벌써 투자를 안 해야 돼요. 돈을 못 벌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계속 하는 거 보면 목적이 돈 버는 게 아니고 심심해서 그런 겁니다. 재밌으려고. 삶의 활력소. 투자가 그렇습니까? 콘텐츠군요. 투자가 콘텐츠. 제 생각은 이건 제 생각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경제에 이르고 내가 이거는 자신감이 있어서 내가 내 판단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로 내가 공부를 했다. 그럼 AI보다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야수의 심장이 아니라 당장 내 차트에 마이너스 10%만 떠도 그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일에 손도 안 잡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나에게 뭔가 안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녀석이나 옆에서 심리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AI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걸 느끼는 게 뭐냐면 로보어드바이저가 최근에 다시 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위탁 운용이 지금 허용이 됐어요. 네.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건 평생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서 AI 투자가 허용이 됐다는 건 뭐 아까 알상무님 말씀대로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랑은 다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에서는 AI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구나. 부려먹는 관점이죠. 전형적으로 갑의 위치에서 돈 안 주고 쓰겠다. AI를 사랑하시는 거죠. 네. 항상 전 챗 GPT도 항상 고마워 이렇게 해줍니다. 마지막에. F여서 항상 고맙다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시는군요. 근데 골드만삭스에서는 600명에 이르던 주식 트레이더가 AI에 밀려서 지금은 2명으로 줄었다는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무님? 펀드 매니저는 주로 뭘 살지 결정하는 사람들이고 트레이더는 실제로 거래를 실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트레이더는 점점 더 AI를 이용하는 추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계적으로 잘 체결시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증권사 말고 글로벌 증권사는 체결은 트레이더는 거의 다 AI 기반 솔루션이 있습니다. 훨씬 더 잘하고 네. 그래서 그거는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느 순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AI가 대처를 못하는 장이 있어요. 그때는 일종의 스탑 버튼이라고 하는데 스탑 버튼이 있습니다. 딱 봐서 이거는 AI가 세팅대로 안 돼. 그럼 스탑을 누르면 호가를 다 뺍니다. AI는 잠깐 너 쉬어. 이제부터 인간이 관리할게 라고 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네. 그게 있으면 AI 도입은 더 좋은 솔루션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 없이 AI한테 다 맡겨두면 우리나라도 AI는 아닌데 한 번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입니까? 호가를 실수로 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알고리즘은 아니고 수식에 오류가 있어서 잘못된 가격에 주문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증권사 하나가 망했어요. 그게 3분 만에 그 회사 날라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요즘 같으면 한 3초 만에 다 사라질걸요. 호가 잘못 내면 그런 리스크도 AI를 이용한 투자에는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이제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게 우리가 말하는 큰 회사들이 쉽게 말하면 인력을 줄여서 그 인력이 AI가 대체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네. 어떤 분야를 대체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입력값을 넣는 것들을 AI가 대체하는 거 1번. 네. 2번은 아까처럼 큰 회사에서 큰 아이디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짜리 투자 전략을 이렇게 만들 거야라고 할 때 그럼 그 투자 전략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세부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네. 궁극적으로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인간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구체화시켜주는 게 AI지 결국에 아이디어의 시작은 여전히 인간이다라는 것들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 시작과 결정은 인간이 한다. 그렇죠. 그렇군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캐시박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전 4달러. 전 1달러. 저희가 생각은 다르지만 네.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면 생각이 어느 정도 수렴할 수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4달러. 저는 오늘 느꼈습니다. 제가 알상무늬의 광팬이라는 걸. 그래서 이걸로 살 수 있는 게 거의 뭐 슈퍼에서 소주니까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고통을 좀 나눠봐야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는 솔직히 AI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게 네. 제가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하은 아나운서보다는 확실히 AI가 나을 것 같긴 합니다. 네, 평론가님, AI로 투자해서 돈 번 사람 혹시 보셨나요, 주변에? 초기에는 사실 AI가 그렇게 정교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AI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네네. 그래서 초기에 AI를 통해서 투자했던 분들은 큰 돈 벌지 못했다. 성과가 안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AI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AI에게 어떤 명령어를 넣어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점점 쌓여가면서 최근에는 생각보다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듣고는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패시브 투자, 예를 들어서 특정 지수를 쫓아가 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요 어느 정도 포션을 AI 관련한 투자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평론가님, 그럼 저희가 AI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요즘 금융 투자 서비스를 내고 있는 여러 회사들에서 뭐 증권회사라든지 은행에서 이 AI와 투자가 결합된 여러 앱이나 서비스를 출시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창구에 가서 설명도 들어보시고 사용법도 익힌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를 활용한 재테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찾아보고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장르가모니는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죠? 목 빠지게 기다리셨을 골드바 2주차 이벤트 나갈 시간입니다. 퀴즈가 머니. 자, 평론가님, 퀴즈 나갈 시간입니다. 네, 퀴즈 내보겠습니다. 로봇과 어드바이저, 이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해주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방송 빠짐없이 보셨다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참여 방법은 유튜브 장르가머니 채널 또는 홈페이지 게시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답변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됩니다. 네, 무엇보다 당첨이 됐을 때 받아갈 수 있는 상품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번에 준비된 상품 뭔가요? 골드바 반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당첨자 발표는 다음 주 방송을 통해서 발표가 될 거고요. 여러분 이번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정말로 장르가머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장르가머니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경제 상식과 통장 잔고가 두둑하게 채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잔고가 골드바로 채워질 수 있는 장르가머니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도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장르가머니에서 만나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골드바.